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애가 셋이에요. 14년생, 16년생, 22년생. 위에 두 녀석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막내는 이제 5살인데 딱 이 나이대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안 자고 버티거나 밥 안 먹거나 갑자기 울거나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맨날 뭔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 총 14만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클릭 몇 번 했더니 돈이 들어왔습니다. 34,620원. 수익률은 70.36%. 종목명은 채비. 근데 더 웃긴 건 아이들 계좌 3개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총 수익이 14만원이 됐습니다. 14만원이면 우리 가족 5명이 저녁에 고깃집 가서 삼겹살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뭐 딱 거기까지만 가능하고 후식은 포기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이 공모주라는 게 뭔지, 왜 저는 주변 사람한테 주식 얘기는 거의 안 하면서 공모주만큼은 꼭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주가 뭔지부터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모주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면서 일반 투자자한테도 주식을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IPO라고도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 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상장하는 날 주가가 오르면 우리가 바로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이게 공모주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그럼 공모주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균등 배정입니다. 말 그대로 청약에 참가한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똑같이 받는 방식이에요. 제가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돈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청약 증거금이 거의 없어도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비례 배정입니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예요. 자본이 클수록 유리하죠. 저는 균등 배정 위주로 씁니다. 왜냐면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돈을 크게 넣기보다는 작은 돈으로 최대한 여러 기회에 참여하는 게 저한테는 맞아요. 이제 이번 채비 공모주 얘기를 해볼게요. 채비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EV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이에요. 지금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많아지고 현대 아이오닉도 길에서 많이 보이고, 그러면 충전하는 곳도 많아져야 하잖아요. 채비는 그 충전소를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예요. 공모주 청약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공모주를 일일이 깊게 분석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공모주는 특성상 상장 첫날 오르는 경우가 일반 주식보다 훨씬 많거든요. 물론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모주가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균등 배정 방식으로 여러 공모주에 꾸준히 참여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보다 수익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채비는 이번에 공모가가 설정됐고 상장 첫날 꽤 강하게 올랐어요. 저의 수익률은 70%가 넘었습니다. 34,620원 수익. 작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건 딱 청약 신청 클릭 1번, 그리고 상장날 매도 클릭 1번이에요. 총 2번 클릭했습니다. 34,620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쓰는 전략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뒀어요. 14년생 큰딸, 16년생 딸, 22년생 막내 아들 3명 다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해주면 돼요. 증권사마다 방법이 다르긴 한데 요즘은 앱으로도 개설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이 계좌들로 공모주 청약을 같이 넣는 겁니다. 청약 계좌가 여러 개가 되면 균등 배정에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이에요. 본인 계좌 하나에 아이 계좌 3개 더하면 총 4개 계좌로 청약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균등 배정이면 4배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 채비에서 내 계좌 1개로 34,620원. 아이셋 계좌 합쳐서 총 합산하면 14만원 가까이 됐어요. 저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든요. 급여가 얼마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 투자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려고 포트폴리오를 꾸렸어요. 미국 주식으로 QQQI를 1000주 목표로 모으고 있고, 국내 주식으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2000주 목표로 모으고 있어요. 개별 주식으로는 아이온큐, 로켓랩도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단타나 스윙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공모주가 딱 맞아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배당 투자는 시간이 걸려요. 주식을 꾸준히 모아야 배당이 의미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공모주는 단기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배당은 장기 수입, 공모주는 단기 현금,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공모주에 참여하는 방법,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어느 증권사든 상관없는데 저는 여러 증권사 앱을 씁니다.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주간 증권사가 다 다르거든요. 청약 순서를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청약 기간에 맞는 증권사 앱을 열어요. 둘째, 해당 종목 공모주 청약 메뉴로 들어가요. 셋째, 청약 증거금을 넣고 신청을 눌러요. 균등 배정의 경우 최소 증거금만 있으면 돼요. 넷째, 배정 결과를 확인해요. 배정받으면 주식이 들어오고 배정 못 받으면 증거금이 그대로 돌아와요. 다섯째, 상장일에 주가를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해요. 상장 첫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종목에 따라서 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 첫날 매도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확정된 수익을 챙기는 게 저한테는 더 맞아요. 공모주가 항상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앞에서 잠깐 했는데 다시 짚어드리려. 공모주가 상장 첫날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공모가 하회라고 하죠.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첫 번째, 시장 전체가 안 좋을 때요. 코스피나 나스닥이 급락하는 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공모주도 힘들어요. 두 번째,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재무 상태가 별로거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경쟁이 너무 심한 업종인 경우. 세 번째, 공모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예요.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됐는데 기간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낮았다면 조심해야 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수요 예측 경쟁률을 꼭 확인하세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가 나와요. 경쟁률이 높다는 건 기관들도 이 공모주에 관심이 많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체크하세요.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율이에요. 이게 높을수록 상장 후 매도 물량이 적어서 주가 방어가 잘 돼요. 이제 연간 수익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거의 모든 공모주에 참가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넣어요. 1년에 공모주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 나오기도 해요. 그 중에서 균등 배정으로 꾸준히 참여하면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30만 원이 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일 안 하고 벌어지는 돈이에요. 클릭 몇 번의 대가예요. 30만 원이면 가족 5명이 1박 2일 여행 다녀올 수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랑 테마파크 한번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거 실컷 사 먹을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 의미가 커요. 그리고 코덱스 200타겟 리클리커버드 콜을 1000주 보유하고 있어야 생기는 현금 흐름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모주 수익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이쯤에서 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 얘기를 안 하는지 말씀드리게요. 주식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산 주식이 내려가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상대방한테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 주식이나 배당주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공모주는 달라요. 균등 배정 공모주는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참여하고 배정이 안 되면 돈이 돌아와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일반 주식 투자처럼 크게 물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재테크 시작하려는 분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공모주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2번, 3번 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해요. 저도 이제는 공모주 청약 기간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앱 열고 신청하거든요. 마치 유튜브 알람 뜨면 그냥 눌러보는 것처럼요. 공모주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짚어드리게요. 첫 번째 실수는 청약 증거금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균등 배정이면 최소 증거금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어요. 많이 넣는다고 균등 물량이 더 들어오지 않아요. 비례 배정 물량에서 혜택을 보려면 많이 넣어야 하지만 그 물량은 자본이 훨씬 큰 사람들이 가져가거든요. 초보자는 균등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상장날 팔지 못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서 팔았어야 하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내려가는 경우요. 저는 첫날 수익이 나면 웬만하면 팝니다. 욕심을 부리면 확정 수익이 미확정 손실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분석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의 체크는 해야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수요 예측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정도는 봐야 하고요. 근데 모든 공모주를 주식 개별 종목 분석하듯이 파고들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아예 청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공모주는 분석보다 참여가 중요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딱 3가지만 정리해드려요. 첫째,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드세요. 공모주 주간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계좌가 있어야 더 많은 공모주에 참가할 수 있어요.
둘째, 공모주 일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다트 공시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공모주 일정을 확인해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해요. 셋째,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 계좌도 만들어 두세요. 균등 배정에서 계좌 수만큼 물량이 늘어나고 아이한테도 좋은 자산이 쌓여요. 저처럼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 아니면 부업 없이 생활비 좀 줄여보고 싶으신 분들 공모주 한 번만 해보세요. 처음에 작은 수익이라도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막내 재우다 보면 또 밤이 깊어지겠지만 그래도 계좌에 뭔가 찍혀 있으면 기분이 좀 달라요. 이 작은 낙이 있어서 요즘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